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엄청나게 매력적이어서도 아니고, 완벽한 말을 해서도 아니고,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서도 아닙니다. 오랜만에 더 이상 가식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똑똑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 약점을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인생에는 우리 삶에 들어왔다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이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꾸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길고 지친 여정 끝에 돌아오는 편안한 안식처와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한 운일까요? 아니면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듯한 만남들,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칼 융에 따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과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사랑을 간절히 찾아 헤맬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혼의 차원에서 진정으로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심오한 신호들과 진정한 사랑을 찾는 여정이 언제나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설렘, 열정 또는 강렬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안정감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과 불안감을 혼동해 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게 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기다리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안전한 안식처를 찾는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에 있을 때는 점차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들입니다. 상대방에게 판단받을까봐 특정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춥니다. 진실된 생각을 숨깁니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습니다. 거절하고 싶을 때 동의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려고 노력합니다. 조금씩, 날마다. 결국 당신은 더 이상 진정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방어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며 끊임없이 실수를 피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면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용 가면, 가족용 가면, 친구용 가면, 공동체용 가면. 하지만 진정으로 깊은 관계에서는 이러한 가면들이 점차 불필요해집니다.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집니다. 덧없는 열정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강렬하게 타오르지도 않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배낭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렘을 주는 누군가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대개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을 추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태도로 당신을 애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에게 명확함, 한결같은 모습, 진실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인연을 놓치는 겁니다. 그들은 독성 관계에서 오는 강렬한 감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감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관계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건강한 마음은 혼란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평화를 만듭니다. 진정한 인연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고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느끼도록 도와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 나는 나 자신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심오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고 나면 다음번엔 다를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다음번엔 더 현명해질 거라고, 다음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할 거라고, 다음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몇 년 후, 이전과 거의 똑같은 관계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외모는 다를지 몰라도,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고통은 똑같습니다. 실망감도 똑같습니다. 익숙한 다툼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에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연히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 억압된 감정,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모습들. 윤근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림자는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림자는 조용히 우리의 선택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타인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만약 그 차가운 사람이 결국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들은 가치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관계가 상처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관계. 또 다른 예, 버림받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가깝고 때로는 멀다. 때로는 배려심이 깊고 때로는 무관심하다. 관심을 받을 때마다 기쁨을 느끼지만 버림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한다. 이처럼 강렬한 감정의 순환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불안정에 중독된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유형의 관계에 반복해서 빠지는 이유이다. 운명이 장난을 쳐서가 아니다. 내면의 교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깨달을 때까지 삶은 비슷한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남을 탓하며 살게 될 것이다. 전 애인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하지만 정작 진정한 치유가 필요한 곳은 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매우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잘못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에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해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가 때로는 가장 중요한 스승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우리가 늘 회피해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깊숙이 자리 잡은 두려움을 드러내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보여주며 오랫동안 품어왔던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내 안에서 무엇을 보게 해준 걸까? 바로 그 순간 성숙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관계의 희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이해하게 되면 그런 낡은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서 점차 사라집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상처를 치유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공허함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외로움을 없애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영화, 소설, 동화. 모두 운명의 상대를 만나 삶이 완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늘 외면하는 상처를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바라며 관계를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짐을 지우게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소중하게 여겨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 영혼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영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깨지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칼 융은 건강한 관계는 결핍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풍요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사랑에 빠지기 전에 완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 전에 스스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진 두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둘 다 절망적입니다. 둘 다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서로에게 매달린다면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수영하는 법을 안다면 서로를 지탱하며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구원을 갈망한다면 관계는 짐이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한다면 관계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운명의 상대는 당신을 완성시켜주기 위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미 스스로를 완성해 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에 놀라곤 해요. 쫓는 걸 멈췄을 때, 절망을 멈췄을 때,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을 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내면의 상태가 변하면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것도 변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았지만 이제는 동반자를 찾게 되죠. 전에는 외로움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것에서 평화를 찾아요. 전에는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죠. 이러한 변화는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쳐요.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불안정함을 열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평화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실함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관계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 관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하지 않는 관계, 당신 자신을 잃게 하지 않는 관계. 흥미롭게도 진정으로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은 종종 드라마틱하게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극적인 감정적 추격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뒤흔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부드럽게, 고요하게,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놓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불꽃놀이 같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따뜻한 집 안의 불빛과 같습니다. 눈부시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다. 하지만 머물고 싶게 만든다. 융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여정은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여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랑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필요가 아니다. 사랑은 선물이 된다. 더 이상 의존이 아니다. 선택이 된다. 더 이상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된다. 어쩌면 그래서 사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사랑을 가장 많이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줄 필요가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구하는 것을 멈췄을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을 떠올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눈길, 상대방 생각만 나게 만드는 만남, 거부할 수 없는 매력. 하지만 신기하게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는 되게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다른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느낌, 바로 집에 온 듯한 편안함입니다. 벽돌과 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속 집.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느낌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경계할 필요가 없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조심할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은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내면의 성숙도가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으로 이해하기도 전에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들어와 묘한 친숙함을 느끼게 합니다. 전에 만난 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우리 영혼에 안정감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지루함과 혼동합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특히 극적인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걱정하는데 익숙하다면, 메시지를 기다리는데 익숙하다면, 기복이 심한 감정에 익숙하다면, 안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족한 건 혼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익숙함에 중독됩니다. 그 익숙함이 고통을 초래하더라도 말이죠.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불안정함 자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싸워야 했던 사람은 사랑은 언제나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소외감을 느낍니다. 윤근 진정한 치유는 평화와 권태를 구분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안정감을 줍니다. 당신은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는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 되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흥미로운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에 대한 편안함입니다. 말로 끊임없이 빈틈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를 흥미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느낌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사실 영혼이 안전함을 느낄 때 비로소 침묵을 허용합니다. 또 다른 신호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재밌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놀랍게도 그 진정한 모습이 가장 사랑받는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융은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존경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화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럴 때 아주 특별한 관계가 생겨납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해받는 느낌, 완벽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느낌, 사랑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 자신을 바꿀 필요 없이 사랑받는 느낌. 그래서 진정한 인연은 설렘보다는 안도감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폭풍처럼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난처처럼 나타납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한 인연을 만났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단 몇 분 동안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계획된 것도 아니고 예상했던 시간도 아닙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우리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칼 융은 동시성이라는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는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들은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몇 시간 후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을 장소에 우연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가장 듣고 싶었던 순간에 딱 맞는 명언을 읽게 됩니다. 희망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은 우주가 미리 정해진 각본처럼 모든 것을 조종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변화할 때 이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났다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찾아 헤맬 때도 아니고 절실히 사랑을 갈망할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을 찾는 데 집착할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필요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얻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이러한 관점은 바뀝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맞는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가치관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은 아주 작은 결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연기, 무심코 고른 카페, 거의 거절할 뻔했던 초대, 평소와 다른 길.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생각보다 더 많은 미스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다른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왜 그 만남을 받아들였는가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심리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준비가 외부적인 사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기회는 당신이 그것을 알아볼 만큼 성숙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회가 됩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만들어갈 만큼 성숙했을 때 관계는 비로소 운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것이 마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마법은 적절한 시기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 일찍 만나면 서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가득한 상태에서 만나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만나면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누가 나타나는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타날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겉보기에는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책 한 권이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이 결정으로 이어지고, 결정이 만남으로 이어지고, 만남이 관계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어쩌면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단지 개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연결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깊이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삶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것은 우연한 만남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게 될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마침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우연해 보이는 만남들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되기도 합니다. 연인 관계에는 흔히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 거슬리는 습관, 다른 생각, 고쳐야 할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꾸면 관계가 완벽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누군가를 바꾸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칼 융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여정을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숙과 온전함을 향한 여정 말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모습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결점을 눈 감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에 동의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있을 권리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미성숙한 관계에서는 사랑이 종종 통제로 이어지죠. 상대방이 자신처럼 생각하고, 자신처럼 행동하고, 자신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처럼 살기를 바라죠. 그들은 그걸 애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위장한 경우가 많아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내 복제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정한 자신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다른 관점, 다른 선택, 다른 꿈. 그리고
때로는 그런 차이점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숙해지면 다르다는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진정한 사람은 당신을 고치려고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은 당신의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항상 변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압박과 영감의 차이입니다. 당신을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은 당신에게 강요하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영감을 주는 사람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더 잘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큰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이려고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능력을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더 잘 대하기 시작합니다.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영향력입니다.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사람만 성장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대화를 나눠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항상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가로막는 제한적인 믿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더 큰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관계는 단순한 사랑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줍니다.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변해야 해서가 아니라 성장하도록 격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당신을 위축시키나요? 아니면 성장시키나요? 두려움을 더 느끼게 하나요? 아니면 용기를 북돋아 주나요? 자신을 의심하게 하나요? 아니면 더 믿게 하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관계의 질을 가늠하는데 많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본 모습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당신 안에 존재해왔던 최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와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의존을 사랑의 증거로 여깁니다. 항상 상대방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랑과 정서적 의존은 전혀 다른 두 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본질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정서적 의존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성숙한 사랑은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끊임없는 인정과 칭찬을 필요로 합니다. 관심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안심시켜 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받지 못하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기분이 좌우됩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로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그들을 밤새도록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감정 세계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입니다. 문제는 의존이 종종 아주 교묘하게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감정적 지지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유일한 감정적 지지자가 되면 압박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끊임없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당신 안의 공허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쳐버립니다. 성숙한 사랑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랑은 결핍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풍요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가워지거나 멀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이 곁에 없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목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당신 세상의 아름다운 일부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차이입니다. 정서적 의존에서는 상대방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랑에서는 상대방을 잃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윤근 심리적 성숙은 우리를 완성해 줄 누군가를 찾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한 반쪽이 아닙니다. 바로 동반자입니다. 두 어른이 사랑에 빠지면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재산처럼 대하지도 않죠. 통제하려 하지도 않고 갇히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새 장으로 만들지 않아요. 대신 서로에게 성장할 공간을 줍니다. 배울 공간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공간을 줍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자유는 사랑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묶여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주, 매년. 이것은 아주 다른 종류의 헌신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 헌신이 아닙니다. 감사에 기반한 헌신입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사랑이란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은 머물고 싶은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숙한 사랑의 가장 분명한 징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삶의 전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당신 삶의 유일한 중심으로 삼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을 때 사랑은 더 이상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두 성숙한 영혼이 함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관계가 완전히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내면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운명의 상대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이해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만남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찾아보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곳을 방문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고, 더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운명의 상대를 찾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찾지 못하게 막는 것이 불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고통을 주는 습관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동기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아니면 구원? 동반 자식? 아니면 자기 확신? 이러한 질문에 답할 때 비로소 앞길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람이 이전 사람이 입힌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음 관계까지 따라올 뿐입니다.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어디를 가든 계속 안고 다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고통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치유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장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당신 대신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들은 운명의 상대를 만날 때까지 행복을 미룹니다.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삶이 진정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기다리는 데만 집중하는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은 대개 삶을 최대한으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렘을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이는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건강한 관계는 대개 이미 탄탄한 기반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구원하려 애쓰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과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부에 소음도 없고, 쓸데없는 일도 없고, 문자 메시지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을 때, 그들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감정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성장이 시작됩니다.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들은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여정을 믿는 법을 배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압박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찾는 것을 보면 자신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리듬이 있고, 자신만의 시간이 있고, 자신만의 여정이 있습니다. 윤근 모든 경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데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실패조차도요, 시련도요, 상처도요, 모두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아팠던 일들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니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할 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만의 삶을 사세요. 당신은 운명의 상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알아볼 만큼 성숙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모든 것들을 통해 어쩌면 여러분은 사랑을 찾는 여정이 결코 다른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여정은 언제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닌 상처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숨기려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칼 융은 평생을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심오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할수록 내면의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수록,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수록 다른 관계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에 기반한 관계가 아닌, 외로움에 기반한 관계가 아닌, 성장, 존중, 그리고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관계. 그리고 어쩌면 운명의 상대가 내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의 만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지도 모릅니다.